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메러 시티와 네이메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러 시티 네덜란드 1부 13위 무패 패무패입니다. 일단 상대가 공격적으로 가는 상황을 제어하는 것이 무리일 듯합니다. 아약스 플러스 트벤테 같이 중앙을 장악하고 돌격하는 팀에게는 약점이 큰 모습입니다. 네이메헌이 매우 공격적으로 가는 상황에선 화력이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그나마 역습 상황에서 간결하게 가는 것으로 한 골 정도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수비에서의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네이메헌 네덜란드 1부 6위 무패 패승패입니다. 라인을 높게 올리고 공세를 펼치는 것에는 PSV나 페에노르트 같은 강호들도 부담을 크게 느끼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높은 라인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지는 팀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공격적인 플레이로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그 5위의 득점력으로 한 골을 허용하면 3골로 갚아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전력입니다. 일단 네이메헌이 아주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응수하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알메러 시티가 수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역습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것으로 만회를 한다고 해도 강호들도 네이메헌의 강한 공격력에는 부담을 크게 느끼는 편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네이메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알크마르와 위트레흐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크마르 네덜란드 1부 4위 패승승승승입니다. 2골 차이 이상으로 이기고 트벤테가 무승부 이하를 거두면 3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위트레흐트가 알크마르 상대로 만만한 팀은 아니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최근 오전도 1승 3무 1패로 동률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난전 양상이 많이 나오는 편이었지만 위트레흐트가 올 시즌 강호들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꽤 실리를 챙기고 있어 이번 경기 페이스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트레흐트 리그 7위 승승무승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호들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늪으로 빠뜨리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페에노르트나 PSV 같이 창조성을 선보이는 팀을 상대로는 좀 무력한 면모가 강했던 편입니다. 하지만 알크마르는 중원이 단단한 팀을 만나면 공이 옆으로 새면서 생각보다는 공격성을 선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트레흐트가 강호를 만나는 상황에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편인데 옆으로 공이 새버리는 경우가 제법 있는 알크마르가 이 양상에서는 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트레흐트가 알무카르를 꽤 잘 상대하던 팀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더 3.5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FC 볼렌담과 고어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렌담 리그 17위 승패패패패입니다. 최근 아약스나 트벤테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볼렌담의 문제는 상대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에서는 꽤 쉽게 무너지는 양상이 잦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어헤드가 적어도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경기를 주도하면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고어헤드 네덜란드 1부 9위 무패 패무패입니다. 고어헤드는 경기를 지배하는 상황에서의 효율이 공격에서 좋은 편입니다. 윌름손 같은 미드필더들도 상당히 전진성을 보이면서 상대 박스 타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점률이 높기는 하지만 7위 이상의 중상위권 전력에게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뿐 고어헤드가 볼렌담을 상대로는 그다지 경기 장악이나 공격력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볼렌담이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면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잦은데 적어도 고어헤드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중앙에서 미드필더들도 전진성을 크게 보여주는 편입니다. 볼렌담을 상대로 고어헤드가 크게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고어헤드의 완승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페에노르트와 엑셀시오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에노르트 네덜란드 1부 2위 승승승승승입니다. 히메네즈가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페에노르트가 중앙에서 빌드업을 하는 것을 높은 확률로 골로 연결시켜주는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탱스나 민테가 있는 우측도 상당히 화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정한되면 우측 윙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도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엑셀시오르 네덜란드 1부 16위 패승무패승입니다. 생각보다는 득점력이 좋습니다.
50득점은 리그 8위 수준으로 패럿이 보여주는 효율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고어헤드나 PSV 같이 밀어붙일 수 있는 팀에게 무력한 편이고 원정에서는 경기당 3골에 가까운 평균 실점을 허용하는 등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큽니다. 애초에 온더볼 능력이 부족한 하위권 팀이 페예노르트의 압박을 돌파할 만한 상황을 자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히메네즈가 없음에도 보조 루트인 우측의 파괴력도 상당히 훌륭한 옵션이 될 것입니다. 엑셀시오르가 생각보다는 공격 효율이 좋다고 하나 페예노르트의 압박을 풀어낼 만한 온더볼 역량은 부족하고 특히 원정에서 밀어붙이는 팀에 대한 대응도 무력합니다. 페예노르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라클레스와 포르티나 시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 리그 14위 승패패패패입니다. 잔류에 필요한 승점은 1점입니다. 일단 잠그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지난 경기에서 엑셀시오르에게 점유율을 내주자 4골을 허용하는 빈약한 수비력일 것입니다. 시타르트가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강했다는 평가를 생각하면 단순하게 헤라클레스가 라인을 내리는 것이 수비적으로 가져올 효과가 많지는 않다고 평가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시타르트 네덜란드 일부 11위 페페페모모입니다. 시타르트의 경우는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부족하나 15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다득점도 상당히 잘 만들던 편입니다. 물론 헤라클레스가 한 골을 허용하는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시타르트도 수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팀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비테세를 상대로도 원정에서 3골을 허용하고 진 적도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주도권을 내주고 수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타르트는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물론 한 골을 허용한 상황에서 헤라클레스가 올라오는 상황이 나온다면 시타르트의 수비력도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오버 2.5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